경비실 창문을 쾅 두드리는 소리. 아우, 진짜. 경비 아저씨, 귀 먹었어요? 차단기 빨리빨리 안 올려요? 최고급 외제차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여자. 짙은 화장에 명품 선글라스, 그리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저 눈빛. 바로 저희 아파트 부녀회장이자 시댁 모임 때마다 저를 없는 집 자식이라 무시하던 제 손이 형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주민 확인이 안 돼서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하는 백발의 경비원. 땀에 젖은 낡은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세상에, 대한민국 일군 건설사 태산건설을 일궈낸 나의 아버지 강태산 회장님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저희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자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머, 동선의 아버지가 우리 아파트 경비였어? 어쩐지 천한 냄새가 똑같다 했네. 하지만 형님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형님이 깔아뭉개고 있는 그 경비원이 형님이 살고 있는 이 30억짜리 아파트를 지은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경비복 벗은 우리 아빠 정체 밝혀지자 부녀회장 형님 기절초풍. 본 사연은 AI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아빠가 어딜 취직했다고? 아니, 은퇴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들뜬 목소리에 나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평생을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사시다가 맨손으로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태산건설을 일궈낸 아버지. 이제 겨우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나 편안한 노후를 즐기시나 했더니 6개월을 못 참고 다시 일을 저지르신 것이다. 아니, 거창한 건 아니다. 그냥 소일거리야, 소일거리.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내 엄마 잔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소풍 가기 전날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물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어디 고문으로 가시는 거야? 아니면 대학 강의? 나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그게 경비원이다. 뭐? 경비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수천억 자산가인 전직 회장님이 경비원이라니. 이건 누가 들어도 해외 토픽감이었다. 아빠, 지금 농담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을 해?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펄쩍 뛰며 말리자 아버지는 특유의 뚝심 있는 목소리로 나를 타일렀다. 얘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니? 그리고 그냥 아무 아파트나 가는 게 아니다. 태산 팰리스 3단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지은 그곳이란다. 태산 팰리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평당 1억을 호가한다는 그곳은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역작이었다. 내가 지은 집이잖아. 입주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건물 어디 하자는 없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관리하고 싶어서 그래. 현장 점검 겸 운동 겸 하는 거니 너무 걱정 말아라. 아, 그리고 내 정체는 비밀이다. 관리소장한테도 말 안 했어. 그냥 강씨 할아버지로 취직한 거니 너도 입단속 잘해라.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결국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아버지는 내일부터 당장 출근이라며 전화를 끊으셨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아파트가 어떤 곳인가? 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지만 그만큼 갑질도 심하고 텃세도 대단하다고 소문난 곳 아니던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의 실체는 따로 있었다. 바로 그 태산 팰리스 3단지에 나의 손이 동서이자 시아주버니의 아내인 형님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님은 그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다. 겉으로는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온갖 폼을 다 잡지만 실상은 아랫사람을 하인 부리듯 하는 아나무인의 결정체였다.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걸레질을 발로 했냐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었다. 그런 형님이 사는 아파트에 우리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간다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설마 마주치진 않겠지? 단지가 넓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아버지가 첫 출근을 하시는 날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아버지가 근무하신다는 3단지 정문으로 차를 몰았다. 멀리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평생 최고급 이태리 맞춤 정장만 입으시던 아버지가 펑퍼짐한 곤색 경비복을 입고 서 계셨다. 사이즈가 안 맞는지 바지 밑단은 조금 길었고 모자는 삐딱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거수 경례를 붙이고 계셨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살펴가십시오. 우렁찬 목소리. 입주민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게 지나치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개중에는 통화를 하며 아버지 앞을 쌩하고 지나가는 젊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아파트 입구를 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다. 저분이 누구신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 하나, 벽돌 하나까지 직접 검수하시던 회장님인데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경적을 빵 하고 울리며 정문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익숙한 차였다. 번호판을 확인한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형님의 차였다.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경비실에서 뛰어나오셨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차단기가 인식이 안 됐나 봅니다. 잠시만요. 아버지가 허둥지둥 리모컨을 눌러 차단기를 올렸다. 그러자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선글라스를 낀 형님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을 조금 열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저씨, 오늘 처음 왔어요? 형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는 넉살 좋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예, 사모님.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강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가고 뭐고 교육 안 받았어요? 입주민 차량 들어오면 미리미리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차 번호 외워요. 7777. 한 번만 더 막히게 하면 관리실에 전화 넣을 거니까 알아서 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계가 서툴러서 시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굽신거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형님은 대꾸도 없이 창문을 획 올리더니 엑셀을 밟아 굉음을 내며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차 꽁무니에 대고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하셨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 뛰어가서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사는 그 집, 우리 아빠가 지어준 거야. 내가 밟은 그 아스팔트, 우리 아빠 돈으로 깐 거라고. 하지만 나는 차마 나설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길 원하셨고 내가 나서서 난리법석을 떨면 아버지의 소박한 은퇴 라이프가 시작부터 꼬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분루를 삼키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첫 출근 어때? 할만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밝게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아주 좋다. 사람들이 활기차고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지어졌더구나. 방금은 어떤 입주민이 인사도 받아주더라. 역시 사람 사는 곳엔 정이 있어. 인사를 받아준 게 아니라 갑질을 한 건데요, 아빠. 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인드에 나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진상 입주민 있으면 그냥 피해. 알았지? 걱정 마라.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강태산이다.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끊는다. 재활용장 정리하러 가야 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멍하니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우뚝 솟은 마천루 같은 아파트. 그 위압적인 건물 아래서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 아버지의 등.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작아 보이는 노인이 품고 있는 태산 같은 위험을. 그리고 언젠가 그 위험이 드러나는 날, 저 오만한 형님이 겪게 될 파멸을. 그날 저녁 시댁 단톡방에 형님의 카톡이 올라왔다. 형님, 아우, 오늘 새로운 경비역 맘에 안 드네. 나이 먹어서 동작도 굼뜨고 관리소장한테 말해서 자르라고 해야겠어. 우리 아파트 격 떨어지게 원. 나는 그 카톡을 보고 이를 갈았다. 그래, 형님. 마음껏 즐기세요. 그 경비원이 형님의 목줄을 쥐고 있는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 형님의 그 고고한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정말 기대되니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나의 아버지 강태산 회장님이 빗자루를 들고 서 계셨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취직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고 길을 걷다가도 제복 입은 경비원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밥은 제때 드실까? 진상 입주민이 해코지하진 않을까? 결국 나는 점심시간을 틈타 몰래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의 근무지인 태산 팰리스로 향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곰탕과 깍두기를 보온병에 담았다. 관리실에 맡겨두고 올 생각이었다. 차를 주차하고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 멀리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아저씨, 내 말 안 들려요? 귀 먹었냐고요? 익숙한, 아주 불길하고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나무 뒤로 숨겼다. 분리수거장 앞에는 골프웨어 차림의 형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계셨다. 형님의 발치에는 뜯어진 쓰레기 봉투가 나뒹굴고 있었고 내용물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비닐인 줄 알고 분류했는데 플라스틱이 섞여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며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려 했다. 그러자 형님이 신고 있던 골프화 앞코로 아버지의 손이 닿으려는 쓰레기 더미를 툭 하고 찼다. 다시 하면요? 다시 하면 내 기분이 풀려요? 아침부터 더러운 거 보니까 밥맛 떨어지네, 진짜. 내가 이래서 나이 든 사람 쓰지 말자고 했잖아. 관리소장은 왜 이런 늙은이를 뽑아서 입주민들 혈압 오르게 만들어? 형님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아버지는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셨다.
평생 펜대와 결제 서류만 잡으셨던 그 고운 손에 김치국물 묻은 비닐과 더러운 캔들이 들려 있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형님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아, 그 손 치워. 그분이 누군지 알아?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을 기부하고 내가 사는 이 아파트를 설계도부터 직접 검토하신 회장님이야. 하지만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다. 내가 나서는 순간 아버지의 그 소박한 일탈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아버지는 딸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 괴로워하실 것이 뻔했다. 저기 사모님, 제가 다음부터는 돋보기라도 쓰고 확실하게 분류하겠습니다.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아버지가 사람 좋게 웃으며 사정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형님의 비위를 더 거슬리게 한 모양이었다. 웃어? 지금 웃음이 나와요? 아저씨, 여기 태산 팰리스예요. 대한민국 1등 아파트라고요. 수준 떨어지게 어디서 실실 쪼개고 있어? 교육 다시 받아요. 아니면 당장 그만두던가. 형님은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분리수거함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남은 얼음이 튀어 아버지의 경비복 바지에 묻었다. 이거 컵 플라스틱이에요. 종이에다 넣지 말고 플라스틱에 넣으라고요. 이것도 못하면 짐 싸서 집에 가세요. 노인정 가서 화투나 치시라고요. 형님은 획 돌아서서 엉덩이를 실룩거려 가버렸다. 아버지는 바지에 묻은 얼음을 툭툭 털어내고는 다시 허리를 숙여 형님이 버리고 간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내용물을 비우고 컵홀더를 벗겨 종이와 플라스틱을 꼼꼼하게 분리하셨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나는 나무 뒤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아버지는 그 모욕을 당하고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계셨다. 아빠, 도대체 왜 이러고 계세요? 한참 뒤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순찰을 가신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는 관리실에 도시락을 맡길 수 있었다. 이거 새로 오신 강 기사님께 좀 전해주세요. 따님이 보냈다고요. 관리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강 기사님이요? 아, 그 어르신. 참 성실하시긴 한데 오늘 부녀회장님한테 한 소리 들으셔서 기운이 없으실 텐데. 잘 전해드릴게요. 나는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형님, 당신은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당신이 무시한 그 늙은 경비원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태풍이라는 걸 곧 뼈저리게 알게 해줄게. 집에 돌아오니 시댁 단톡방에 불이 나고 있었다. 형님이 또 사진을 올린 것이다. 분리수거장에서 찍은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형님 사진 아우, 진짜 스트레스 받아. 새로운 경비 꼬라지 좀 봐. 쭈그리고 앉아서 쓰레기 줍는 게 딱 거지 같지 않아? 우리 아파트 격 떨어져서 원. 관리소장 쪼아서 내보내야겠어. 그 밑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맞장구 치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 시어머니 아이고, 얘아가 고생이 많네. 비싼 관리비 내고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되지. 잘라버려. 시누이 언니 컴플레인 걸어.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면 그 사람이 책임질 거야? 그때 내 폰이 울렸다. 형님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형님. 동서. 나야.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주말에 아버님 생신인 거 알지? 식당 예약은 동서가 해. 동선의 친정 아버지가 그쪽 동네 잘 아신다며? 뭐 하신다고 했더라? 아, 은퇴하시고 소일거리 하신댔나? 형님의 목소리에는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난 명절 때
내가 아버지는 그냥 쉬엄쉬엄 일하세요라고 얼버무렸던 것을 기억하고 비꼬는 것이었다. 네. 뭐, 그냥 이것저것 하세요. 그래. 그럼 동선에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싸고 양 많은 고깃집 좀 예약해놔. 우리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아, 그리고 올 때 김치 좀 넉넉히 가져오고. 우리 집 김치 다 떨어졌어. 형님. 나는 나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불렀다. 왜 정색을 하고 그래? 그 경비원 아저씨요. 너무 막 대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내 말에 형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호호. 동서 지금 나 가르쳐? 사람 일을 몰라. 그 늙은이가 뭐 로또라도 당첨된대? 아니면 숨겨진 회장님이라도 된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동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식당이나 알아봐. 끊어. 뚝. 전화가 끊겼다. 숨겨진 회장님. 형님 입으로 뱉은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액정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말 시아버지 생신 모임. 그 자리가 바로 1차전이 될 것이다. 형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입에 올리는지 내 두 귀로 똑똑히 듣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빠에게도 이제는 말씀드려야 했다. 아빠가 굽신거렸던 그 여자가 바로 내 형님이라는 사실을.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과연 태산 같은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나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주말 시아버지의 70번째 생신을 맞아온 가족이 모였다. 장소는 형님이 동선의 수준에 맞춰서 예약하라던 가성비 고깃집이 아닌 내가 일부러 예약한 시내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아버지가 주신 블랙카드로 긁어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식당 분위기에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어머, 동서. 여기 예약하기 힘들었을 텐데 용 썼네? 근데 룸이 좀 좁다. 우리 태산 팰리스 커뮤니티 센터 연회장이 훨씬 넓고 고급스러운데 말이야. 형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명품 가방을 의자 뒤에 거만하게 걸어두며 입을 열었다.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 남편까지 모두 모인 자리. 형님의 동무대가 시작되었다. 아버님, 어머님,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 이번에 또 2억 올랐잖아요. 이제 강남에서도 대장주 아파트라니까요. 다 제가 부녀회장하면서 물 관리, 사람 관리 철저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맏며느리를 치켜세웠다. 그래, 우리 마지가 복덩이지. 내 덕분에 집값도 오르고 좋다. 그럼요. 제가 요즘 아파트 품격 높이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얼마 전에도 수준 떨어지는 늙은 경비 하나가 들어왔길래 제가 아주 꽉 잡고 있어요. 입주민을 왕처럼 모셔야지 어디서 뻣뻣하게 구는지 원. 내 젓가락질이 멈칫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형님은 신이 나서 침까지 튀어가며 떠들어댔다. 아니 글쎄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라니까요. 제가 한마디 했죠.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주제 파악 똑바로 하라고요. 아유, 냄새는 또 어찌나 나는지. 늙은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나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에 가족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동서, 왜 그래? 밥맛 떨어지게. 형님이 눈을 흘기며 물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며 웃었다.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분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귀한 아버지일 텐데.
냄새라니요. 내 말에 형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동서. 지금 나 가르쳐? 누군가의 아버지? 호호.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동서, 그거 알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수준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탈이 없는 법이라고. 동서가 왜 그 경비편을 드는지 알겠네. 동선의 친정 아버지도 은퇴하고 소일거리 하신다며? 동병상련 뭐 그런 건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시부모님 앞이라 참으려 했지만 친정아버지를 들먹이는 건 참을 수 없었다. 형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어머머,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내가 없는 말했어? 솔직히 말해서 동선의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급이 다르잖아. 시집 올 때 혼수도 간소하게 해왔으면서 어디서 감히 윗사람한테 눈을 부라려? 이래서 내가 천한 핏줄이랑은 섞이기 싫다는 거야. 천한 핏줄.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남편이 보다 못해 형수님 그만하세요. 라고 말렸지만 형님은 멈추지 않았다. 도련님도 그래요. 처가 챙기는 건 좋은데 현실 직시 좀 하세요. 동선의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요? 기껏해야 동네 경비나 청소나 하시는 분일 텐데 뭘 그렇게 감싸고 돌아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역겨운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우리 아빠가 태산건설 회장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떠올라 주먹만 꽉 쥐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다. 남편이 따라 나오려 했지만 내가 손짓으로 막았다.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서 있으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아빠,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여자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때였다. 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우리 딸 밥은 먹었니? 아빠는 오늘 야간 근무라 이제 저녁 먹는다. 컵라면 하나 먹는데 꿀맛이구나. 아버지의 명랑한 목소리에 나는 울음을 삼키며 애써 밝게 대답했다. 아빠, 나도 먹었어. 근데 야간 근무 힘들지 않아? 괜찮다. 밤에 순찰 돌면서 우리 딸 사는 세상 지키는 기분이라 아주 좋아. 아참, 너네 시댁 식구들 모임 끝났으면 조심해서 들어가라. 아빠는 지금 정문 초소에 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결심했다. 오늘 시댁 식구들을 아파트까지 태워다 주는 길에 아버지를 뵙고 가야겠다. 형님이 또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다면 이번엔 정말 참지 않으리라. 식사를 마친 시댁 식구들이 나왔다. 형님은 나를 본체만체 하며 자기 차에 올라탔고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뒤따라갔다. 목적지는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그리고 형님이 사는 태산 팰리스였다. 30분 뒤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다. 차단기 옆 초소에 아버지가 서 계시는 게 보였다. 낡은 경비복을 입고 불빛 지휘봉을 흔들며 차량을 안내하고 계셨다. 앞서 가던 형님의 차가 정문으로 들어서더니 아버지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셨다. 형님은 창문을 내리고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아저씨,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요? 차 들어오는 거 안 보여요?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내 차 기스 날 뻔했잖아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아저씨 월급 다 털어도 범퍼 하나 못 갈아. 에이 퇴. 재수없게 진짜. 형님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술 기운이 올랐는지 얼굴이 불그스름했다.
시부모님과 나도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다가갔다. 큰애야, 왜 그러냐? 경비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시아버지가 말렸지만 형님은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 이건 교육 문제예요. 제가 부녀회장으로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요. 야, 당신, 똑바로 안 서? 열중시어. 아버지는 묵묵히 뒷짐을 지고 서셨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아버지의 얼굴에는 굴욕감보다는 못난 인간을 바라보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달려가 아버지 앞을 막아서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나서지 말라는 신호였다. 형님은 나를 보더니 비릿하게 웃었다. 어머, 동서도 왔네? 잘됐다. 동서가 좀 봐봐. 동선의 아버지도 이런 일 하신다며? 늙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려면 적어도 눈치는 있어야지. 안 그래? 형님은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다. 보아하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늙은 나이에 이러고 사는 모양인데 주제를 알면 납작 엎드려야지. 어디서 입주민 차 앞을 가로막아? 아유, 이 싸구려 냄새. 동서, 가서 냄새 좀 맡아봐. 동선의 친정 냄새랑 똑같지 않아? 형님,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형님은 내 어깨를 툭 밀치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아버지 얼굴에 휙 던졌다. 옛다. 이거 받고 떨어져. 세탁비나 해. 냄새나니까 내일부턴 내 눈에 띄지 말고 지하 주차장 청소나 하라고. 알겠어? 지폐가 팔랑거리며 아버지의 낡은 구두 위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그 돈을 줍지 않으셨다. 대신 고개를 들어 형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 눈빛,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기업을 이끌어온 총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다. 형님은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움찔했지만 곧바로 다시 앙칼지게 소리쳤다. 뭐야? 뭘 꼬라봐? 눈 안 깔아? 그때였다. 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나오더니 우리 옆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관리소장이었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태상건설의 현 대표이사 최 사장이었다. 아버지가 회장직에 계실 때 가장 아끼던 후배이자 신복이었다. 최 사장은 경비복을 입은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달려오려 했다. 아버지는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최 사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제자리에 멈춰섰지만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형님은 최 사장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아버지에게 분풀이 중이었다. 내일 당장 관리소 가서 사표 써요. 내가 부녀회장 이름 걸고 당신 자를 거니까. 형님은 씩씩거리며 다시 차에 올라타 쌩하니 들어가 버렸다. 시부모님은 민망한 듯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술이 과해서 라고 대충 사과하고 서둘러 들어갔다. 남은 건 나와 아버지 그리고 멀리 서 있는 최 사장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를 주워들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이게 뭐야? 제발 그만해. 나 더 이상 못 보겠어.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껄껄 웃으셨다. 허허, 녀석도 참. 5만 원 벌었지 않느냐. 이걸로 아빠랑 붕어빵이나 사 먹자. 아빠, 지금 붕어빵이 넘어가? 저 여자가 아빠한테 돈을 던졌다고, 냄새난다고 했다고. 아버지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제야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 냄새가 나더구나. 돈 냄새에 찌든 아주 역겨운 악취가 말이다.
내 아파트에 저런 곰팡이 같은 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멀리 서 있는 최 사장에게 손짓했다. 최 사장이 득달같이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옷차림이 왜? 최 사장, 자네 입주민 관리 어떻게 하는 건가? 부녀회장이란 작자가 경비원한테 돈을 던지고 갑질을 일삼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경비원 강 씨가 아니었다. 태산건설 강태산 회장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입니까? 당장 입주민 대표회에 소집하고, 아니, 놔두게. 내일 내가 직접 하지. 아버지는 경비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 내일 특별 현장 점검 있지? 입주민 대표들이랑 부녀회장 다 모인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그래. 내일 아주 볼만하겠어. 내 딸을 천한 핏줄이라고 했지? 내일 누가 진짜 천한지 그 낯짝을 좀 봐야겠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윙크를 하셨다. 은혜야, 너도 내일 이리 오거라. 내 형님께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려야지. 내 시아버지가 누군지, 내 친정아버지가 누군지 말이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한 밤. 아버지는 다시 경비초소로 들어가셨지만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의 웅크림이었다. 내일 형님은 생애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형님이 깔보던 그 경비원이 펜대 하나로 형님의 집을 빼앗을 수도 있는 회장님으로 변신해 나타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태산 팰리스 3단지는 마치 국빈 방문이라도 예정된 것처럼 이른 새벽부터 소란스러웠다. 아파트 입구에는 환영 태산건설 강태산 명예회장님 방문이라는 거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관리실 직원들은 화단을 정리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형님이 있었다. 형님은 오늘을 위해 벼르고 별렀는지 결혼식 때나 입을 법한 화려한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한껏 부풀려 올렸고 얼굴에는 신부 화장에 버금가는 분칠을 해놓았다. 아니, 소장님, 저기 레드카펫이 좀 비뚤어졌잖아요. 회장님 오시는 길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할 거예요? 형님은 손에 든 부채를 지휘봉처럼 휘두르며 호령했다.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이 형님의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레드카펫을 다시 깔았다. 나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형님, 그 레드카펫 밟으실 분이 어제 형님이 5만 원 던져준 그 경비원이에요. 내가 다가가자 형님이 나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 동서, 여긴 웬일이야? 시댁 모임도 아닌데. 아, 형님. 오늘 태산건설 회장님 오신다고 해서 구경 좀 하려고요. 저희 아빠도 건설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 말에 형님은 코웃음을 쳤다. 참나, 동선의 아버지가 무슨 건설에 관심이 있어? 경비 일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해. 아, 맞다. 어제 그 냄새나는 늙은 경비. 오늘 안 보이지? 내가 소장한테 아주 지랄을 해놨거든. 아마 쪽팔려서 야반도주 했을걸? 형님은 통쾌하다는 듯 깔깔거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야반도주? 아버지는 지금 댁 머리 꼭대기 위에서 당신을 내려다볼 준비를 하고 계신다. 형님, 그분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긴 누가 쫓아내? 본인이 주제 파악하고 나간 거지. 아무튼 오늘 회장님 오시면 내가 싹 말씀드려서 우리 아파트 가치 좀 올릴 거야. 제도색도 다시 해달라고 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최신식으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내가 부녀회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형님은 품에서 금색 봉투를 꺼내 보였다. 이게 뭔 줄 알아? 회장님께 드릴 건의사항이랑 손편지야. 꽃다발도 최고급으로 주문했고, 동서, 너는 저기 뒤에 가서 서 있어. 앞에 나서서 우리 아파트 물 흐리지 말고. 알았어? 형님은 나를 구석으로 밀어냈다. 나는 순순히 뒤로 물러나 주었다. 그래, 실컷 주인공 행세해봐라.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었다. 아파트 정문 쪽에서 웅장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두에는 경찰차의 호위를 받는 경호 차량이, 그 뒤로는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이 위험을 뽐내며 미끄러져 들어왔다. 오셨다. 다들 줄 서. 웃어, 웃어. 형님이 꽹과리 치듯 소리쳤다. 부녀회 회원들과 관리소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했다. 리무진이 레드카펫 끝에 정확히 멈춰섰다. 정적이 흘렀다. 먼저 조수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최 사장이 내렸다. 그는 뒷좌석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철컥 마이너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구두가 먼저 땅에 닿았다. 어제 형님이 침을 뱉고 돈을 던졌던 그 낡은 흙투성이 작업화가 아니었다. 이태리 장인이 만든 최고급 가죽 구두였다. 이어 지팡이가 바닥을 짚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을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기고 몸에 딱 맞는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입은 아버지.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재벌 총수의 아우라 그 자체였다. 어제 굽신거리던 경비원 강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와,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형님은 입을 벌린 채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 탓일까 아니면 선글라스 때문일까? 형님은 아직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그저 돈 냄새 나는 회장님의 포스에 압도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형님에게서 멈췄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위험 있게 레드카펫을 걸어오셨다. 형님은 꽃다발을 들고 튀어나갔다. 연습한 대로 배꼽 인사를 하며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태산 팰리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아파트 부녀회장. 형님이 꽃다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꽃다발을 받지 않으셨다. 그저 지팡이 짚은 손을 들어 형님의 말을 끊었다. 부녀회장? 아버지의 목소리. 중후하고 낮은 저음. 형님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깨를 움찔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마 어제 그 쭈그려 앉아 쓰레기를 줍던 노인과 이 회장님을 연결짓기엔 인지 부조화가 너무 컸을 것이다. 네, 제가 부녀회장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이 회장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형님은 애써 웃으며 아양을 떨었다. 아버지는 선글라스를 벗으셨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빤히 쳐다보셨다. 기다렸다? 나를?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갔다. 형님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주름진 눈과 굳게 담은 인매, 그리고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 어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모욕을 당하던 그 노인의 얼굴이 오버랩되기 시작한 것이다. 형님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형님은 뒷걸음질을 쳤다. 아버지는 그런 형님을 보며 피식 웃으셨다. 왜 그러나 부녀회장.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더니. 네, 어제라니요? 기억 안 나나?
어두워서 내 얼굴을 잘 못 봤나 보군. 하기야,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쳐다보기도 싫어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꼬깃꼬깃 구겨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었다. 어제 형님이 아버지 얼굴에 던졌던 바로 그 돈이었다. 자네가 어제 내 얼굴에 던져준 팁일세. 세탁비 하라고 했었지? 덕분에 이렇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네. 아버지는 그 돈을 형님의 꽃다발 위에 툭 얹어주셨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 사장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숨을 죽였고 입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회장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돈을 던졌다니? 부녀회장이? 형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경비라니. 말 조심하게. 나는 이 아파트를 지은 태산건설의 강태산 일세. 취미로 경비 일을 며칠 하긴 했지. 자네 덕분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말이야. 아버지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셨다. 자네가 그랬지? 수준 맞는 사람끼리 놀아야 한다고. 천한 핏줄이랑은 섞이기 싫다고. 형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몰라봤고, 몰라봤으면 사람한테 쓰레기를 던지고 침을 뱉어도 되는 건가? 자네가 말한 그 수준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였나? 아버지의 호통이 아파트 단지를 울렸다. 이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건 늙은 경비원이 아니라 바로 자네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네. 어디서 감히 내 건물에서 갑질을 해. 형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기고만장하던 형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느꼈다. 통쾌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아버지는 비는 형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셨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게 변했다. 은혜야, 이리 온. 아버지가 손짓하셨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형님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네, 아빠. 아빠. 형님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주변 입주민들도 경악했다. 저 집 며느리가 회장님 딸이었어? 그럼 부녀회장이 시동생 장인어른한테 쓰레기를 던진 거야?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셨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싸늘한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형님을 내려다보셨다. 저기 무릎 꿇고 있는 저 여자가 내 딸의 형님이라는 작자고. 형님은 이제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동서, 아니 아가씨, 아니 따님, 이게 어떻게... 형님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한 발자국 물러섰다. 형님,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그리고 수준 맞는 사람끼리 놀아야 한다면서요? 저희 아빠가 회장님인 거 알았으면 형님이 감히 말이나 섞을 수 있었겠어요? 내 말에 형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숨을 헐떡였다. 아버지는 최 사장에게 손짓했다. 최 사장, 올라가세. 내 딸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해야겠네.
저 여자는 꼴도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경호팀, 길터라. 건장한 경호원들이 형님을 양옆으로 밀어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아파트 로비로 향하셨다. 우리는 형님을 개미 밟듯 무시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형님은 이대로 끝낼 수 없었는지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을 기어서 우리를 쫓아왔다. 회장님, 동서,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오해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아버지가 버튼을 눌렀다. 딩동 마이너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와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를 휘날리며 좀비처럼 달려왔다. 동서, 문 닫지 마. 제발. 나는 닫힌 버튼을 눌렀다.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형님은 다급한 마음에 닫히는 문틈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다. 으악! 문이 닫히다 말고 형님의 몸통에 걸려 다시 열렸다. 센서가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형님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경호원들이 형님의 뒷덜미를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형님은 문틈에 낀 채 안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아파트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네.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옥색 한복은 뜯어졌고 화장은 눈물 콧물로 번져 조커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형님의 손을 툭 밀어내셨다. 이거 놓게. 더러운 손으로 내 딸 옷자락 잡지 마. 냄새나니까. 형님이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셨다. 경호원들이 형님을 밖으로 확 끌어냈다. 야! 형님의 비명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밀폐된 공간, 아버지와 나 단둘이 남았다. 아버지는 그제야 근엄한 표정을 풀고 장난스럽게 웃으셨다. 어떠냐? 우리 딸. 속이 좀 시원하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다. 아빠, 진짜 너무 멋있어. 최고야. 허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죄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다.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형님의 운명은 바닥모를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을 것이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집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드리며 내가 물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후 형님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아버지는 찻잔을 여유롭게 들어올리며 빙긋 웃으셨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니? 내가 오늘을 위해 지난 일주일간 쓰레기장만 뒤진 줄 아느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품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다. 봉투 겉면에는 태산 팰리스 3단지 관리비 및 부녀의 운영 감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경비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게 뭔지 아니? 바로 관리사무소다. 들락날락하며 서류 좀 훑어봤지. 그리고 입주민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아주 가관이더구나. 아버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재활용 업체 선정 비리, 헬스장 위탁 운영 리베이트, 심지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고 공사비 부풀리기까지. 내 형님이라는 여자가 이 아파트에서 해먹은 돈이 억 단위가 넘더구나. 세상에, 그 정도였어요?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형님이 명품 가방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고 외제차를 굴리던 돈의 출처가 바로 입주민들의 관리비였던 것이다.
오늘 오후 2시 입주민 대표 긴급 회의를 소집해놨다. 거기서 이 장부를 공개할 거다. 그리고 형사 고발 조치도 함께 들어갈 테니 너는 구경이나 하거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대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다. 입주민 대표들, 관리소장,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입주민들로 회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상석에는 아버지가 근엄하게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태산건설 법무팀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형님이 들어왔다. 아니, 끌려 들어왔다. 머리는 산발이고 옥색 한복은 구겨진 채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형님의 뒤에는 사색이 된 시아주버니 형님의 남편과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 들어왔다. 회장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형님은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용서? 자네는 용서를 구할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나한테 빌 게 아니라 자네가 등쳐먹은 여기 입주민들에게 빌어야지. 아버지는 서류 뭉치를 형님 앞으로 툭 던지셨다. 자네가 2년 동안 부녀회장 감투 쓰고 횡령한 내역일세. 가짜 영수증 처리한 것부터 업체한테 뒷돈 받은 통장 사본까지 다 있어. 변호사 검토 끝났고 경찰서에 접수만 하면 끝이야. 형님은 서류를 보더니 부들부들 떨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위해서 품격 높이려고. 품격? 입주민 돈으로 자네 명품백 사는 게 품격인가? 그리고 내 딸한테 천한 핏줄 운운하며 갑질한 건 인격살인이야. 횡령죄의 모욕죄, 그리고 태산건설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군. 콩밥이라니요. 안 돼요. 여보, 당신 뭐해? 아버님 좀 말려봐. 형님은 시아주버니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시아주버니는 형님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 여자가 미쳤어? 당신이 저지른 짓을 왜 나한테 그래? 나도 몰랐다고.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관리비 통장 관리한다고 해서 맡겨만 뒀지. 시아주버니의 꼬리 자르기에 형님은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 돈으로 당신 골프채 바꾸고 차 바꿨잖아. 이 여자가 닥치지 못해. 부부싸움이 난장판으로 번지려는 찰나 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셨다. 그만. 추하다, 추해. 둘 다 꼴 보기 싫으니 내 아파트에서 당장 나가. 태산 팰리스 입주 규정에 품위 유지 위반 및 비리 적발 시 퇴거 조치 조항 있는 거 알지? 이번 주 내로 방 빼. 퇴거 명령. 형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남 한복판 태산 팰리스에 산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여자였다. 여기서 쫓겨나면 사교계에서 매장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회장님, 제발요. 갈 데도 없어요. 동서야, 나 좀 도와줘. 내가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응? 형님은 이제 나에게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는 꼴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동선의 수준 운운하던 그 도도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형님을 내려다보았다. 형님, 아니, 박씨 아줌마. 수준 맞는 곳 찾아가세요. 아빠 말씀대로 여긴 박씨 아줌마 같은 분이 살기에 너무 과분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언니라고 하지 마세요. 소름 돋으니까. 나는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다. 형님은 으앙 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을 쳤다. 입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어우, 쌤통이다.
평소에 그렇게 유세 떨더니 꼴 좋다. 저런 여자가 부녀회장이었다니 우리 아파트 망신이야. 비난과 조소가 쏟아졌다. 형님은 얼굴을 들 수 없어 바닥에 머리를 박고만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부모님이 들이닥쳤다.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형님을 향해 핸드백을 휘둘렀다. 이 망할년, 내가 감히 누굴 건드려? 사돈어른이 누군지 모르고 그따위로 행동해? 너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아, 어머님, 아파요. 아프냐? 내 속은 문드러진다. 당장 이혼해. 내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당장 갈라서. 시어머니는 형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러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아버지 앞으로 달려와 넙죽절을 했다. 아이고 사돈어른,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어머님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말리려 하자 시어머니는 내 손을 덥석 잡고 비비기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너 그동안 맘고생 많았지? 전현이 너 무시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내가 오늘 전현 요절을 내줄 테니 화 풀어라. 응? 기가 찼다. 형님이 나를 무시할 때 옆에서 그러게 수준 좀 맞추지라며 거들었던 게 누구였더라? 태세 전환이 우사인 볼트급이었다. 아버지는 그 꼴을 보며 씁쓸하게 웃으셨다. 사부인, 그만 일어나시지요. 보기 민망합니다. 아, 예. 사돈어른 말씀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런데 사돈어른, 정말 우리 쫓아내실 건 아니시죠? 저희 아들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 방관도 죄입니다. 제 딸이 그동안 그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명절 때 친정에도 못 오게 하고 부엌에만 처박아 두셨다면서요? 아버지의 불호령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제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데가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문제는 법대로 처리할 테니 그리 아세요. 가자, 은혜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길을 텄다. 우리는 엉망진창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뒤에서 형님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욕설, 시아주버니의 한숨소리가 뒤엉켜 들려왔다. 지옥도였다. 하지만 그 지옥도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기에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은혜야, 속이 좀 시원하냐? 네, 아빠.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내 뒤에는 이 태산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시댁 식구들도 이제 너 함부로 못 대할 거다. 내가 아주 단단히 일러뒀거든.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태산건설이 시공하는 모든 사업에서 내 시댁 관련 하청 업체들은 영구 제명한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위자료 소송은 태산법무팀 전원이 달라붙을 거라고 협박 좀 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다운 아주 확실하고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위 펜트하우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시댁 단톡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님만 강제 퇴장당해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다. 시어머니 사랑하는 며느라기야, 내일 저녁에 시간 되니?
내가 자연산 전복이랑 송이버섯 싸놨는데 와서 몸보신 좀 하고 가렴. 설거지는 내 시아버지가 다 할 거야.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사랑한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으며 핸드폰을 덮었다. 답장은 내일 아침에나 해줄까? 아니, 그냥 읽고 씹어도 될 것 같다. 이제 갑은 나니까. 부녀회장 형님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 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시아주버니와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가 될 예정이란다. 엘리베이터 문틈에 끼어 살려달라고 빌던 그 표정. 그것이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다. 인생사 세옹지마, 아니 사필기정. 갑질의 끝은 파멸이고 효도의 끝은 태산 같은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그 후 1년 뒤바뀐 운명.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다. 태산 팰리스 단지 내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1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며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던 것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양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쇼핑백과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님, 집에 계셨어요? 벨도 안 누르고 들어와서 미안해요. 무거울까봐 내가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어.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치를 살피며 허리를 굽혔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비밀번호는 편하게 누르세요.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지세요. 아유, 그래도 되니? 고맙다, 고마워. 이거 봐라. 새벽 시장 가서 사온 자연산 도미야. 내가 요즘 입맛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찜이라도 해주려고 사왔지. 그리고 이건 백화점에서 산 내 봄옷이다. 신상품이라는데 내 피부톤에 딱일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주방에 정리하고 옷을 꺼내 내 몸에 대보느라 분주했다. 1년 전만 해도 야 며느리 밥상 안 차리고 뭐해? 라고 소리치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뀐 모습이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시댁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태산건설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혹여나 내가 친정에 가서 시댁에서 구박받았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어머님, 저 점심 약속 있어요. 아빠랑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아이고, 사돈 어른이랑? 그럼 얼른 가봐야지. 도미찜은 내가 저녁에 와서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사돈 어른께 안부 꼭 전해드리고 이거 홍삼 세트인데 사돈 어른 갖다 드려라. 제일 비싼 거야. 시어머니는 내 손에 쇼핑백을 쥐어주며 현관까지 배웅했다.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드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뷔페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멀끔한 정장 차림의 아버지가 손을 흔드셨다. 아버지는 1년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다. 경비원 일을 그만두신 후 아버지는 태산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계셨다. 아빠, 얼굴 더 좋아지셨네? 연애라도 하시는 거 아니야? 허허, 녀석도 참. 연애는 무슨. 요즘 봉사 다니느라 바빠서 그렇다. 어제는 독거노인분들 도배장판 해드리고 왔는데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날아갈 것 같더구나.
아버지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셨다. 우리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 그 집구석은 좀 조용하냐? 시어미가 아직도 눈치 많이 보지? 말도 마세요.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도미를 사들고 오셨더라니까요. 저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요. 그래, 잘 됐다.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다고 생각해라. 그나저나, 그 큰 며느리라는 여자는 소식 들은 거 없니? 아버지의 질문에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형님, 박민정 씨. 그녀는 아파트에서 쫓겨난 직후 시아주버니와 이혼했다. 횡령 혐의가 입증되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시아주버니에게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횡령한 돈을 갚아내라는 소송을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들었다. 친정에서도 손절 당해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몰라요.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쯧쯧. 인과응보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시고는 스테이크를 써셨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소화도 시킬 겸 근처 백화점을 둘러보기로 했다. 아버지가 손주네 아들 옷을 사주시겠다며 유아동 매장이 있는 층으로 이끄셨다. 아빠,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거라. 나는 저쪽 매장 좀 보고 있으마.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데 청소도구함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여기 바닥에 물기 제대로 안 닦았잖아요. 우리 애 미끄러질 뻔한 거 안 보여요?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그리고 그 앞에 조아리고 있는 청소부의 뒷모습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서 못 봤습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어라? 익숙한 목소리였다. 잔뜩 쉬고 갈라졌지만 묘하게 귀에 익은 억양.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쳐다보았다. 낡은 회색 유니폼에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춤에는 걸레를 찬 중년 여성.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화장기 없는 푸석한 피부,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동자. 형님이었다. 1년 전만 해도 태산 팰리스 부녀회장이라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그 형님이 지금 백화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형님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내 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형님의 눈이 크게 떠졌다. 동서? 형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내 목소리에 형님은 어깨를 떨었다. 그녀는 걸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일어났다. 나 형님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형님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청소 카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형님의 팔을 잡았다. 사람 잘못 보긴요. 박민정 씨 맞잖아요. 내 서늘한 목소리에 형님은 결국 자포자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맞다. 나다. 속 시원하냐? 내가 떵떵거리고 살 동안 나는 이 꼴로 산다. 이제 됐냐? 형님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도끼는 빠지고 패배감만 남은 비참한 목소리였다. 왜 이러고 사세요? 친정은요? 위자료는요? 친정?
횡령범 딸 뒀다고 인연 끊겼다. 위자료는커녕 빚만 떠안고 쫓겨났어. 배운 거라곤 없고 나이는 먹었고 써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 형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1년 전 아버지를 보며 늙어서 배운 거 없으니 저런 일이나 하지라고 비웃던 그녀가 정확히 똑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다. 그때 저쪽에서 아버지가 걸어오셨다. 은혜야, 왜 안 오냐? 옷 다 골랐다. 아버지는 쇼핑백을 들고 다가오시다 형님을 보셨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놀란 기색은 없으셨다.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형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형님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회장님, 일어나게. 남들 보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시고는 지갑을 꺼내셨다. 그리고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형님의 손에 쥐어주셨다. 티빌스. 형님은 그 돈을 보고 숨을 멈췄다. 1년 전 자신이 아버지 얼굴에 던졌던 그 5만 원. 아버지는 그것을 그대로, 아니 훨씬 더 우아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돌려주신 것이다. 바닥이 미끄럽더군. 깨끗하게 닦아주게. 누군가 넘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나. 아버지는 형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고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자, 은혜야. 네, 아빠. 우리는 형님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형님은 손에 쥐어진 5만 원짜리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흑 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백화점 복도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백화점을 나오니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악연도 미움도. 네. 이제 다 털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버지의 팔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은혜야. 네. 고진감래라고 했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지. 내가 그동안 겪은 그 모진 시집살이가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느냐. 맞아요. 아빠 말이 다 맞아요. 앞으로는 단맛만 보고 살자꾸나.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저 멀리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나의 지난 아픔들도 바람에 실려 날아가고 있었다. 나, 이은혜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진 것 없이 무시당하던 며느리는 이제 없다. 사랑하는 아빠, 든든한 가족, 그리고 당당한 나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 저녁은 시어머니가 해주신 도미찜을 아주 맛있게 먹어줄 생각이다.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우아한 복수일 테니까.